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 나라 밖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아직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김지수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지금 소규모 집단 감염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발생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국내 확진자는 모두 8,236명입니다. 어제 하루 74명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79명이고 상태가 심각한 환자들은 90명에 달합니다. 완치한 사람들은 303명이 추가돼 모두 1,137명입니다. 네. 눈여겨볼 집단 감염 사례가 있는데요. 예. 오늘 경기 성남시에 있는 은혜의 강 교회 신도 4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은혜의 강 교회 관련 확진자는 모두 46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서울 구로 콜센터에 이어 수도권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앞서 은혜의 강 교회 목사 부부와 신도 등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교회 확진자들은 지난 8일 예배를 함께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실 정부와 경기도는 그 종교 집회 자제를 요청했었지만 네. 당시에요. 해당 교회는 그 8일 예배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성남시는 그 확진자 발생이 잇따르자 1일과 8일에 예배를 본 이 교회 신도 135명 그 전원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 같은 사례는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있는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예. 네, 국내도 좀 나라 바깥의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대륙에서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중국 밖의 누적 확진자 수가 중국 내 누적 확진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 따르면 전 세계 확진자는 16만 2천여 명입니다. 진원지인 중국의 확진자가 8만 1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이탈리아가 2만 4천여 명, 이란 1만 3천여 명, 한국 8,200여 명입니다. 그 뒤를 스페인과 독일, 프랑스, 미국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중국 밖의 누적 확진자는 8만 1,600여 명으로 중국 내 누적 확진자를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네. 중국은 안정 국면에 접어든 반면 유럽과 미국 등 다른 대륙에서는 확산세가 심각해진 때문입니다. 예, 코로나19가 전 세계 경제도 상당히 영향을 끼쳤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좀 이런 것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인하를 했죠. 네, 맞습니다. 그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그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기존 1에서 1.25 사이에서 0.0%에서 0.25% 사이로 1%포인트 내렸는데요. 예. 그 연방준비제도는 중앙은행들의 글로벌 공조, 다시 말해 연방준비제도와 캐나다 은행, 일본 은행, 유럽 중앙은행 등이 기존의 달러 스워프 협정을 통해서 전 세계 달러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한국은행도 오늘 오후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전격 인하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는데요. 예. 국내 기준금리가 0%대 영역에 들어선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예. 오늘 코스피는 3% 넘게 하락해 1,71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6,835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네. 코스닥은 19.49포인트 내린 504.51로 장을 마쳤습니다. 예. 그 원달러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전 거래일 종가보다 6.7원 오른 달러당 1,226원에 마감했습니다. 예. 또 세계적인 복지국가라든지 경제 강국도 영향을 네.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 스웨덴 하면 이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인데 이곳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스웨덴은 그 전체 인구가 1,000만 명 정도로에 불과한데요. 예. 보통 이제 서울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스웨덴의 확진자는 96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 서울에서 확진자가 지금 253명인데요. 스웨덴에서 급속하게 퍼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언론에 따르면 스웨덴 당국은 모든 의심 환자들을 대상으로 검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당국은 당장 치료가 필요하거나 코로나19로 입원한 사람만 검사하겠다고 명시를 했고요. 또 감염 경로를 찾아내는 역학 조사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검진보다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예. 사실 스웨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뭐 진단 키트도 부족하고 의료진이 하는 N95 마스크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런 조치를 뭐 취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스웨덴 당국은 또 이런 것까지 권고를 했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사실 스웨덴은 그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8천 달러 이상으로 아주 잘 사는 국가고 복지국가로 유명한데 예.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방역에 실패를 하면 이 같은 조치, 심지어 진단 검사도 제한을 두고 받게끔 하는 그런 처지에 내몰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 이탈리아 상황도 스웨덴과 비슷한데 이탈리아에서는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스웨덴과 반대로 젊고 건강한 환자에게는 치료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그 외신을 통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이탈리아 의료진도 그러니까 치료 대상을 그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건데요. 이 소식을 전한 외신에 따르면 심지어 80대 이상의 환자가 호흡기 질환을 보일 경우 진료 기회를 얻기 어렵다. 이렇게 이탈리아 의료진이 발언한 것도 보도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요, 세계 8위의 경제 대국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워낙 고령 인구가 많은 데다 병상 수가 적은 것을 비롯해 그 의료의 질이 낮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우리가 스웨덴 사례와 이탈리아 사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빈약한 공공의료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예. 사실 이탈리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전면적으로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의료기관 한 500여 곳이 문을 닫았고 예. 의사와 간호사 수가 각각 5만 명 정도가 부족한 지금 그런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막고 있다. 이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사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감염병과 같은 그런 방역에 있어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선제 대응을 못해서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는 그 위기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는 누그러들고 있지만 해외 확산세는 아직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해외 영유입까지 고려를 해서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